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초롱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3,000원이네요. 비중을 또 60%나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최근에 워낙에 좀 강세를 보여오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83,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비중을 봐서는 이번에 올라올 때 한 번에 60을 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고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살짝 올라온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는데 지금부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단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83,000원 정도 되면 네. 이제 슬슬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전저점 깨졌을 때 이런 주식들 좀 싸게 사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구간은 이제 호재 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덜어가는 전략이 전 좋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좀 약간 따라간 성격이 있지 않나. 가격대 진입이 좀 타이밍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텔신라를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호텔신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세점이나 관광,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내수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자, 이거는 뭐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내수가 살아나야 네. 되고 뭐 면세점이 중요하고 이런 건 뭐죠? 그게 뭐냐고요? 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시청자님들이 물어보면 뭐 이 기업 내수 얘기할 거고 네. 뭐 기술적 분석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네네. 건 뭐죠? 몰라요. 이런 건 현상 분석인 거죠. 아, 현상 분석. 네. 그렇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너무 또 어렵게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네. 네.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때문에 올라갔고 뭐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구나 하면서 네네. 내 생각을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 또 내 생각이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을, 내가 진짜 호텔신라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네. 61,000원대 샀어야죠. 에이. 62,000원대 샀어야 되고, 에이. 63,000원대 샀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저점을 몰랐다면, 네. 알 수는 없었다면, 83,000원이 단가가 저렇게 형성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한 72,722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건 분할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돼서 면세점 관련된 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박살이 났는데 호텔신라는 살아날 거야. 그럼 이 기업을 신뢰하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사야겠구나 생각을 했었으면 계속 매수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기업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 주식을 견딜 수 있는 비중으로 모아갈 것이냐. 접근 자세가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침체됐었지 않습니까? 12월 달부터 계속 주식시장 한 12%, 13% 빠진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중국 소비주들을 보니까 잘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네. 아, 올라가니까 내수가 좀 살아나네. 그래서 잘 안 빠지네. 현재 흐름을 보고서 파악하는 거는 쫓겨서 산 거죠. 접근이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투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시세를 추종하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방송을 듣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이런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요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어떤 상황에서 이 기업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을까? 저는 단가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분은 시세를 많이 좀 쫓았을 아쉽네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단위가 83,000원 딱 끝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비중이 60%면 그러니까요. 주도산업과 비주도산업에 대한 구분도 없다는 얘기고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얘기고 만약에 운용하는 이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단위가 크다면 저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마 추종하는 거래를 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고, 네. 추종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게 이분한테는 아마 적합한 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아래쪽까지 가격을 기다리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보고 있고 말 그대로 제일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번 구간에 전 가장 의미 있는 자리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맨 아래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8월 달이 되겠죠. 작년도 2,500 한 50 정도 돼요. 고점이. 그리고
올해 11월 달과 12월 달은 한 2,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 8월 달 고점이 훨씬 더 높았어요. 지수는. 이걸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주식은 넘어갔잖아요. 지수가 낮아지는 구간에. 그러면은 지수는 약해지는 구간에 얘는 강해졌다는 얘기니까 매수세가 먼저 붙었다는 얘기죠. 다른 애들보다 우위에서 돈들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방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나 너보다 시장보다 강해질 거야. 그걸 내가 한번 증명해 줄게. 힘으로 보여줄게. 그 자리가 이전에 이제 발생됐던 고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한 76,000원, 7,0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77,000원을 노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저 자리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 의견을 하는데 만약에 호재가 나오면서 조금 튀는 흐름이 나오면 슬슬 좀 비중 좀 줄이는 식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60%의 비중 좀 가중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 손절 라인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77,000원입니다. 손절가 꼭 확인을 하시면서 또 최근에 워낙에 또 가파르게 올라왔고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던 만큼 조금 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도 그 타이밍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이 많은 만큼 꼭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확인하겠습니다.